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감수성을 채워갈 시인 한 분을 모실 순서입니다. 오늘 이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촌 시인 그리고 섬진강 시인이라고요.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분의 시를 읽다 보면 이분이 자연을 바라다보는 눈을 덩달아 사랑하게 됩니다. 긴 세월 초등학교 교사셨고요. 또 시인이자 영화 배우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섬진강 등의 수많은 시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준 시인 김용택 시인을 박수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 마스크를 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그 무안을 자주 왔었는데 상당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와주셨어요? 섬진강변에서 제가 네. 태어나고 자란 네.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임실. 네, 쉽게 얘기하면 순창 바로 넘에요. 그쵸. 순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예. 네. 올 여름에 폭우 때문에 계속된 네. 장마로 섬진강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모습을 뉴스로 접했거든요. 네. 그곳의 가을 풍경 또 여름 풍경은 어땠을까요? 여름에는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 집 앞에 네, 한 5m까지 예, 이렇게 큰 물이 왔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저희 집은 별 네.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단풍이 들어서 네. 가장 절정이죠. 네, 찬란하고 또 달이 뜨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섬진강을 나에게 주었는지 요새는 뭐 진짜 벅차지요. 네. 오늘 그 시인의 섬진강이라는 시가 또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됐을런지 그 이야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화 배우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궁금하실 거예요. 에이, 그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 이창동 감독님께서 예. 제가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뭐 영화를 안 놓치고 봐왔죠. 네. 거의 뭐 다 봤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를. 영화인에 가까우시죠. 네. 사랑하고.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세 번째로 한 게 영화 리뷰 그 예고편 네. 다 찾아서 거의 봅니다. 네. 네. 이창동 감독님께서 그런 저를 알고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뭐 영화에 데뷔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 배우로 그래서 뭐 안 한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했는데 저는 힘들었죠. 다시는 안 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강연자로 이렇게 네. 거기서 시인이셨죠? 시인으로 네. 등장을 해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 강연이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대화를 하면 쉬운데 네. 이 혼자 강연을 그 긴 그 문장을 다 그 외워야 돼서 외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벽에다 써서 붙여놓고 네. 했죠. 네, 그게 힘들었습니다. 말씀 안 해주실 것 같더니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할 내용 어떤 주제일까요? 그 제가 제 PPT 자료를 보냈더니 앞에다가 네. 이렇게 뭐 별일 없는 하루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제가 진짜 하루 요새는 예. 별일 없이 하루를 지내고 있거든요. 네.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심심한데 네. 심심하다 보니까 자연이 잘 보여서 네. 자연이 하는 말들을 잘 받아서 써서 네. 그게 뭐 시가 되죠. 네. 네. 자연의 말을 받아 써서 쓴 시들 지금 만나보시죠.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를 주제로 김용택 시인의 강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아, 이쁜 사람들은 항상 높은 데에 있더라고 보면. 안녕하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도립국악원이든가요? 국악단 다 단원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살아오시면서 다 한가락씩 하신 분들인데 제가 특별하게 무슨 강연을 해야 할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다 한가락씩 하셔서 문화재가 되신 분도 계시고 자기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뭔 말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제일 그 별일 없는 하루 위에 보면 인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문에 대해서 좀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인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일상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일상을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이 코로나19의 출몰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하는데 저도 따라서 나름대로 이 국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현실로 위기감에 닥친 게 세계화의 축소입니다. 세계화가 축소됐죠. 사실 뭐 옛날처럼 외국에 여러분들 그럼 외국에 많이 나가시죠? 공연하러? 한인 사회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럴 텐데 전혀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세계화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화의 축소로 인해서 더불어서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둔화죠. 경제의 위기. 이게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지금처럼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세계화의 축소와 그다음에 경제의 둔화, 나아가서 더불어서 국가 권력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프랑스, 유럽 쪽에 보면은 막 그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거기에 세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그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인간들이 생산하고 소비할 때에 생산과 소비의 겸허함을 잃어버린 거죠.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을 지나치게 파괴해서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이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도 옛날처럼 아까 뭐 담양에 보면 막 축제 엄청나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에 닥친 거죠. 어쩌면 저런 화려한 축제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작은 책방, 작은 공연, 작은 삶의 구조가 어쩌면 우리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저희들이 직면한, 우리 인류가 지금 직면한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우리 인류를 재조정하는 교정자로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정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이 교정자가 나타나기까지의 우리 인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서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가장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들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은 이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에 아시죠? 임실에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에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이렇게 빨리 공부를 한 집단도 드뭅니다. 역시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공부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와는 다른 지금을 만드는 거죠. 달라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악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는 연희 행위가 어제하고는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제 똑같이 하려면 못하게 공부를 하고 못하게 이걸 하겠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제가 임실에 사는데 임실에 하면 뭐가 유명하냐고 하니까 금방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들을 먼저 챙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해서 물었더니 금방 공부가 되어가지고 아까와는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에 살고 있는데 임실읍에서도 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임실읍에서 한 30분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덕진면이라는 조그마한 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 면 소재지에서도 조금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죠. 여기가 윤하인네 집이고 여기가 한수영님네 집인데 윤하인도 이사가 불고 한수영님은 돌아가셨어요. 한 500년쯤 됐는데 임질이라는 때 생겼습니다. 지금은 12가구 23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들이죠. 근데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3명이 저 넓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가지고 상숙모가 우리 집 앞으로 하루 지나갔다가 회관에서 놀다가 또 지나가는 게 답니다. 그럴 정도로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임진왜란때 피난을 와서 나주에서 피난을 왔대요. 여기서 살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알아 모르겠다 이거 살아버리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가고 오느니 이거 살자.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마을을 만들 때 뭘 봤겠어요? 뒤에 산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마을에는 뒤에 산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도 다 뒤에 산이 있죠. 김제벌판 같이 넓은 땅도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저 산이 우리 마을 뒷산이 이럴 정도로 마을에 뒷산이 있었습니다. 왜 뒷산이 있었을까? 기댔습니다. 기대고 산 거죠. 인간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회 조직도 가정도 부자지간도 형제간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기대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뒷산은 안 무너지겠죠. 기댄다는 건 인문의 시작입니다. 모든 삶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든 생명이 없는 것들이든 다 모두 기대고 살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어떤 기댄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인문입니다. 인문이란 서로 기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였냐? 마을 뒤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앞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였습니다. 마을 뒤와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서 마을 뒤와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큰 나무를 뒤에다 심어서 마을 뒤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산나무가 됐든 정자나무가 됐든, 당산제를 지내면 당산나무라고 하고 정자를 나무 밑에 정자를 지으면 정자나무라고 합니다. 아까 담양 나왔는데 담양은 거의가 다 정자죠. 정자나무죠. 그래서 마을 앞과 뒤를 지켜주는 나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수령이 오래되고 수형이 아름답고 풍성해서 저 가난한 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도 하죠. 저는 이 나무 앞에 삽니다. 제가 아까 심심하다고 그랬죠. 진짜 심심해요. 보통 심심한 게 아닙니다. 심심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세히 보였습니다. 우리들이 심심한 걸 잃어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강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 짝에다 앉혀놓고 저 바다를 1시간 동안 바라봐라, 이게 나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심하게 1시간 정도 앉혀놓으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너무 심심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자세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 한 그루를 마을 앞에다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이 나무는 뭔 나무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공부야. 우리 교육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뭔만 가르치냐면 정답만 가르쳐요. 애들한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되죠. 니까지 무슨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노르면 다 은행나무로 생각한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노라니까 다 은행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심어서 가꾸었죠.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내가 심어서 가꾸었다고 하면 안 믿어. 이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이 사라져버려요. 게임만 남은 거예요. 사실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사실이야, 이건 그걸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그 오래된 느티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심어서 갖고 온 느티나무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집이 써졌죠. 이번에 이 태풍에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저기 넘어가 버렸어. 떠올라가 버렸단 게. 길바닥에 팍 내팽개쳐 있어요. 약간 냅뒀어. 군에서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달에 지나다가 냅뒀더니 저 차 빠진 걸로 냅두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군으로 보냈어요. 그냥 30분도 안 돼가지고 와서 가져가더라고. 지도관 양반들이지. 김용택 시인의 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써놓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만 저 색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 김원중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죠. 바위섬 부른 김원중이 어느 날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가지고, 형님 이건 대단합니다. 저 편말은 이순신 장군 생가나 김용택 선생 생가나 세종대왕 생가와 그 격이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네 피부려다가 너무 살아있는 사람한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려다가 원중이가 와가지고 그 격이 세종대왕하고 같다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놔뒀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집이 있죠. 왼쪽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과 오른쪽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두 집 중에 한 집만 우리 집입니다.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게요. 연기나는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 오른쪽 기와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 죽어도 손을 안 든 장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장관들이 없네. 되게 죽어도 손을 안 든 장관들은 되게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왼쪽 집은 우리 큰 집입니다. 왼쪽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문학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서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로봇가 인간을 대신해도 절대 대체될 인간이 아니고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더라도 절대 지배를 당하지 않는 인간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기와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지금 35평 아파트에 사는데 40평으로 갔으면 쓰겠다, 50평으로 갔으면 쓰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인간이어서 대체가 될 인간형이에요. 당신들 차리세요. 예술을 사랑하면 적어도 이렇게 이 서정적이고 이 그런 집을 선택하셔야지 덜렁 기와집을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근데 기와집이 우리 집이에요. 왼쪽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이 집이 아까 그 한옥이고,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서재입니다. 서재에 책이 많죠. 책을 다 어떤 인간들이 와서 저 책을 선생님 다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책을 다 읽습니까?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꼭 책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공부란 고치고 바꾸고 맞추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이 다 책으로 간 거야. 그렇잖아요. 책을 보면 일상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이거 내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징검다리입니다. 아까 제가 심어서 갖고 온 나무죠. 이게 이제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입니다. 이렇게 금방 느티나무의 사계절을 봤습니다.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공연이 정말 감동하는 것, 공연이 감동을 주는 공연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노래든 그림이든 삶이든 건축이든 무엇이든 완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완성이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달라야 됩니다. 완성이 되어 있대 볼 때마다 달라야 그것이 예술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는 저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데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술은 늘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볼 때마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한 번 하고 오지 또 어떻게 또 해. 너무 중요하죠.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고 언제 보아도 다릅니다. 나무는 경계가 없어요. 나무는 정면도 없습니다. 정면과 경계를 지우는 일이 예술활동입니다. 정면이 없고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늘 정면을 강요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면에 익숙해요. 나무는 정면이 없고 바라보는 쪽이 정면입니다. 경계가 없어요. 나무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늘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나무가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나무가 되고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됩니다. 저 나무 위에 달이 뜨면 달 뜬 나무가 되겠죠? 달이 뜰 때 저 나무 밑에서 젊은 청춘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길고 달콤한 입맞춤을 했겠죠. 저는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나무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저것이죠. 정면이 없고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고 예술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경계가 없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볼 때마다 완성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달라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술입니다. 삶이 또 그러해야 되겠죠. 자, 저는 저 마을에 태어나서 저 마을에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학교를 안 다니고 글자도 모르고 책도 안 읽었어요. 사실 나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22살 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생각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뭐가 돼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공부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보면 무엇이 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공부인 거죠. 자, 어쨌든 저 마을에 태어나서 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책도 안 본 농사 짓는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습니다. 대단하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만들어낸 예술 중에 꽃 중에 꽃인 예술 중에 공동체의 꽃인 예술, 이게 바로 농악이었습니다. 같이 먹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같이 놀았죠. 같이 먹었죠. 이게 어울려서 농악이 나타난 거죠. 가장 찬란한 농악, 어마어마하죠. 전혀 해석이, 요즘 시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농악입니다. 농사인 사람들은 또 늘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저 마을에서는 도둑질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면 추방시켰어요. 막말을 안 했습니다. 막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한 번 들키면 영원히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골 어른들이 너 이 말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요, 이 말을 했습니다.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음속에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쭉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뒤안에 가서 무덤을 파보면 시효가 지난 엄청난 막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말하는 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들켜버려. 영원히 찍혀.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6가지가 만들어낸 말이 공동체라는 말이었습니다. 농촌 공동체라는 말은 실은 저 작은 마을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공동체. 우리가 인류 공동체라는 말을 막연하게 듣고 살았는데 코로나19의 출몰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인류가 공동체였구나, 한 마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일을 보면 삶이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따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연이야말로 공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정신을 쏟아부어서 장구를 치고 노래를 하고 판소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온몸과 온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감동이 없는 공연은 안 하는 게 낫죠. 자, 어쨌든 삶이 공부였습니다. 배워서 써먹습니다. 배우면 반드시 써먹었어요.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밭을 못 맺겠죠. 근데 밭을 계속 매다 보니까 너무 밭을 잘 맺고 거의 예술입니다. 힘을 안 들여요. 시골 사람들이, 어른들이 늘 괭이질을 하는 나한테 영태가 어깨에 힘 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죠. 다 고수들이 말하는 거죠. 어허이, 힘 들어갔어, 힘 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또 그 말을 반복하겠죠. 어허이, 힘 빼, 힘을 빼야 됩니다. 삶이 공부였고 배우면 써먹었습니다.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60살 되면 퇴직하죠? 이 공연을 수도 없이 몇십 년간씩 공연을 하고 나가면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나가서 써먹어야 되거든. 선생을 30년 40년 했으면 엄청난 공부를 했을 텐데 나가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가면 바로 더
더 빛나는 삶이 기다려. 60살이면요 이제 안 죽어. 옛날에는 퇴직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편했어 죽어보니까. 근데 이제 안 죽어보는 거죠. 도로 60년은 거의 살아야 40년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일고 있는 이 충만한 예술적 에너지를 끝없이 뽑아내서 퇴직을 하고 나가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이 공부였고 배움은 반드시 써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자연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던 거죠. 소쩍새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소쩍새가 운다에 소쩍새 울음소리 듣고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소쩍새 울음소리는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빛나 뜬다 이 말을 많이 해요. 빛나 뜬다 그 말은 비가 낮 얼굴을 드는 거죠. 빛나 뜬다 그러면서 장독을 덮고 이를 나갔습니다. 그럼 비가 왔어요. 비 얼굴을 미리 본 거죠. 대단한 예술가들이었죠. 꾀꼬리가 울면 용태가 꾀꼬리가 온다.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타 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습니다.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시키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공연을 해야 돼요. 퇴직하고 나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되게 다 안 해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죠. 평생 공부해. 농사 짓는 사람은 평생, 지금도 우리 당숙 62살, 70 몇 살인데 지금도 이래요. 내가 지금 73살인데 73살에 지금 계속 강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왜? 배우면 써먹어야 되니까.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평생 공부하고 삶이 예술이어야 돼.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 대단했죠. 이 5가지를 저는 배운 거죠. 그래서 배우고 있으니까 써먹고 다니잖아요. 어머니가 늘 3가지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그러면 못 써였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놈의 새끼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사람이 돼야지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는 게 공부입니다. 사람이 되는 게 예술의 궁극이에요. 궁극적인 도달점입니다. 인간, 예술은 자유잖아요. 경계가 없고 정면이 없이 경계와 정면을 지우는 거죠. 끝도 갓도 없이 여러분들은 예술을 힘을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디까지?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인간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자, 어쨌든 사람이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오늘 현실 우리들의 지금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됐다는 거죠. 저렇게 자연을 함부로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역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은 인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책, 모든 성경 말씀, 불교,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하고 나서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인문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싸움 잘 싸워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운다는 건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순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 고치고 바꾸고 그러다 보면 새로워지 하는 거죠.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기 전부 여성들만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지금도 신비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비롭기는 그냥 신비로우면 다 사라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남편이 신기해. 신기하다는 말은 어제 하던 짓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좋은 짓이 아니고 어제 하던 짓을 또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내가 남편이 늘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을 줘야 되죠. 그래야 삶이
윤택하고 자유롭고 풍성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술을 활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지금 신기해서 전혀 신비로움도 감동도 없으면 정리할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저녁에 나는 우리 남편이 신비롭도 안 하고 새롭도 안 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무되게 그런 감동이 없는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 저녁에 정리해 보세요. 새로 살지 말지. 자,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저쪽에서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미국, 저 스위스, 저 콩고 오는데 모든 코로나가 절대 그 사람 나라가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현재 지금의 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저는 저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저 작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500년 동안 400~500년 동안을 저렇게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살았을까를 저 작은 마을에서 배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공연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내가 기가 죽어. 이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얘기 얼마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느티나무의 사계절의 모습이 많은 생각을 남기네요. 자연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이 새겨야 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문이란 서로 기대고 사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무를 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나무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모십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류형선 예술감독께서 작곡한 나무가 있는 언덕이라는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곡가께서는 이 곡을 어떤 풍경을 그리면서 쓰셨을지, 또 여러분께서는 이 음악을 듣고 어떤 풍경의 나무를 마음의 한 그루 심으실지 궁금해집니다. 눈을 감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죠. 국악실내악 나무가 있는 언덕,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